안녕하세요, 리트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2026년도 신형 가전제품들이 발표되는 삼성 퍼스트룩 행사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형 가전제품을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봐야 되느냐?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부터 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같이 가보시죠. 네,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역시 가장 큰 TV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크기가 압도적이에요. 진짜 화면 크기가 장난 아니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건 마이크로 RGB TV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에서 만든 가장 큰 마이크로 RGB TV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 RGB가 뭐냐면은 이게 구조만 놓고 보면은 LCD TV나 LED TV랑 동일해요. 뒤쪽에 백라이트, 그러니까 조명이 있어서 앞쪽 패널에 빛을 쏴주는 형태인 겁니다. 네, 과거랑 다른 게 있다면은 여기에 들어간 소자가 진짜 엄청나게 작아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삼성이 기존의 LED 소자 이 크기에 대비해서 지금 이 마이크로 RGB TV에 들어간 소자가 얼마나 작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가로 세로 100 마이크로미터의 엄청나게 작은 소자가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LCD 또 패키지 안에 또 다른 작은 RGB 칩 3개가 오밀조밀하게 박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색상이 앞쪽 패널의 컬러 필터랑 결합하게 되면 아주 강렬한 색감을 가진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고, 이 세 놈이 동시에 빛을 쏘죠? 그러면은 빛의 삼원색의 원리에 따라서 아주 강력하고 완벽한 흰색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미 OLED도 있고 다른 기술도 많은데 왜 하필 갑자기 이 기술이 왜 등장했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시다시피 뽑아낼 수 있는 TV의 면적 자체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한 번에 뽑아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OLED TV 같은 경우는 90인치에서 100인치의 벽을 거의 넘고 있지 못하는 반면에 마이크로 RGB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대형 TV를 아주 선명한 화질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되게 오래된 구조의 LCD 방식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아서 최신의 OLED니 미니 LED니 하는 그런 TV와도 경쟁하고 있다는 거는 꽤나 재미있는 기술의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사람이 많은 곳은 바로 이 투명 마이크로 LED가 전시되고 있는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뒤에 있는 손이 비쳐 보이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비슷한 투명 디스플레이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투명 OLED 방식이 있죠. 둘 중에 더 밝은 거는 지금 보고 계신 투명 마이크로 LED 방식이 OLED 방식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밝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투명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최대 5000니트 이상까지의 밝기를 낼 수 있는 반면, 투명 OLED는 일반적으로는 200에서 600, 아무리 밝아도 1000니트 내외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OLED는 유기물이란 말이에요, 발광 물질이. 그래서 일정 이상 밝게 되면 버닝 현상이 밝게 되면서 밝기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고요. 빛을 내는 소자라고 할 수 있는 게 OLED보다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이 통과하려면 빛을 내지 않는 투명한 면적이 훨씬 더 넓게 확보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햇빛이 강한 곳에 설치를 하거나 유리에 가까운 투명을 원한다면 마이크로 LED가 더 유리하다, 이런 거를 삼성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오면은 이렇게 마이크로 LED 투명 제품을 갖다가 뭘 만들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스피커입니다. 아래는 스피커이고 위에는 여러 가지 정보나 모드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화면상에서 뜨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투명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신기한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되게 각양각색의 크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투명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뒤쪽에 있는 유물과 인터랙션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또 비슷한 활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삼성에서는 뉴 비주얼 오디오라고 해서 지금 보면 저게 레코드 테이블인데, 네, 이런 형태로 레코드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이게 삼성전자에서 소개할 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유를 알 수 없긴 하지만 저렇게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 자체를 삼성전자 부스에서 소개하고 있는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스페이셜 사이니지라 해갖고 그냥 겉으로 보기엔 디지털 스크린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정작 여기 보이는 스크린의 두께는 52m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어때요? 뒤에 뭔가 공간감과 깊이감이 있는 것 같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혹은 이렇게 사람 같은 경우도 있는 것처럼 사람을 전시한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사람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또 AI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옷가게 같은 데를 가면은 옷가게에서 옷 같은 걸 직접 입어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입어보지 못하는 사람이면 옷을 이렇게 앞에다 갖다 대서 이렇게 옷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는 AI가 있으니까 AI한테 옷을 그냥 비춰주면 나한테 옷을 합사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옷가게에 이런 거울 대신에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 자체가 들어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모습을 찍어서 내가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히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뉴땡클로라던가 땡텐이라던가 이런 곳에 대규모로 들어오게 될 날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냥 사람 나와서 이렇게 옷 갈아입는 귀여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옷가게나 아니면 패션이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데도 굉장히 무한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팔아먹기 좋은 기술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건 어딜까요? 제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너무나 이번에 특이한 게 사람들이 냉장고 앞에 모여 있어요. 냉장고에 대체 뭐가 그렇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나 궁금하실 텐데 이번에 냉장고에 제미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구글의 AI인 제미나이는 이미지 인식이 굉장히 뛰어난 AI 중 하나거든요. 지금 2025년까지 나온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냉장고라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음식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해봤자 몇백 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얘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음식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토마토 한번 빼볼게. 이렇게 빼고 하면 토마토가 하나 줄었지.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토마토가 생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기능 자체는 그닥 엄청 흥미로운 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엄마나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넣어도 그럼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다 써주신단 말이에요. 청국장 뭘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블루베리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다 넣으면 옛날에 인식을 못했거든요. 근데 제미나이는 이미지 인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인식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블루베리가 없죠. 문을 열고 이렇게 넣으면 짜잔! 블루베리! 오호! 똘똘하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 냉장고에 뭔가를 집어넣을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를 때 우리가 보통 뭔가 써놓잖아요. 그럴 때 인식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워터도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물병이구나 이런 걸 인식해서 넣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동영상을 이해하고 또 동영상 관련된 정보를 찾아갖고 관련된 정보를 쭉 내어주는 거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 예시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대로 보면은 내가 이걸 하나하나 따라하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동영상에 있는 레시피를 네가 한번 만들어줄래? 하고 누르면 얘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야 너한테 필요한 거 재료가 이런 거야 하고 재료 같은 거 알려주고 뭐 20분 걸리는 거 알려주고 이런 것도 다 얘가 알아서 동영상만 보고 분석을 해주는 거죠. 분석을 해줘서 어떻게 만드는지도 스텝 1, 2, 3로 알려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스마트 침대에 연결됐으면은 샌드 투 오븐을 누르면 온도 셋업이 자동으로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 잘 썼죠? 사실은 이런 기능들은 원래 AI들이 대부분 잘 하는 거고 그거를 냉장고에 이렇게 쉽게 기원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영리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재밌는 거 실생에서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 열어달라고 하면 냉장고 문을 열어주거든요. 근데 냉장고 문을 왼쪽이나 오른쪽 내가 원하는 거 한쪽만 열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냉장고 왼쪽 문 열어줘. 제가 지금 여기가 되게 시끄러워서 마이크를 여기다 갖다 대고 말을 하긴 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알아서 문이 잘 열고 닫힌다고 합니다. 저처럼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왼쪽 칸에 뭐가 넣어야 되는지가 딱 지정돼 있고 오른쪽에 뭐가 딱 지정돼 있거든. 그래서 이럴 때 한쪽 문만 열 수 있다는 장점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혁신, 이제 문이 닫힙니다. 저희가 이 패밀리허브 냉장고를 리뷰했을 때는 이 문이 안 닫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음성으로도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 문 닫아줘. 이거 진짜 의외로 되게 편리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근차근 발전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성의 로봇 청소기인데요. 삼성이 이번에 내놓은 것 중 하나는
로봇 청소기 성능은 성능인데 이 로봇 청소기가 인간의 자연어를 그대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삼성 발표에 따르면 나 밥 먹으러 나갈 건데 침실 청소해줘 뭐 이런 대화 같은 것도 입력하면 곧바로 가능하다고 하고요. 인간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삼성 나름대로는 꽤나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로봇 청소기가 카메라랑 스캐너를 갖추고 있어서 되게 강력한 이미지 인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발표에 따르면 이제 이걸로 집안의 강아지를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은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제미나이 같은 AI가 이 로봇 청소기에 조금만 더 긴밀하게 결합하게 되죠. 그러면은 야 지금 우리 집 강아지 뭐해? 라고 물었을 때 카메라에 보이는 대로 지금 강아지가 쉬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뭐 답변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제가 떨어뜨린 물건 같은 경우도 기억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알려주는 형태로 뭔가 더 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발표였습니다. 실제 로봇 청소기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삼성이 방향성 잡고 있는 거는 로봇 청소기를 그냥 청소기로 쓰는 게 아니라 청소 기능을 포함한 집안의 어떤 관제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경비 시스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스마트 싱즈나 IoT라고 하는 것들이 한때 엄청 붐이 일었다가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지금은 다시 뜨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IoT를 컨트롤하고 설정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삼성이 되게 간단하게 답을 제시했죠. 그냥 구글 제미나이를 쓰던가 아니 우리 가우스 AI를 쓰던가 해갖고 그냥 AI 갖다 붙이면은 IoT 어렵게 할 거 없이 자연으로 명령을 입력하고 자연으로 명령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아마 요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그 피지컬 AI에 대한 삼성 가전 사업부의 나름대로 답이 담겨있는 발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결국은 AI가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가 그걸 피지컬 A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의 가장 고단계로 가장 저 멀리 단계로 가게 되면은 뭐 휴머노이드라든가 로봇 같은 게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그 전에 IoT 시스템으로 이런 정보들을 받고 전달하는 시스템 자체가 집안 내에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성은 휴머노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플랫폼의 단계에서 자기들이 가질 수 있고 자기들이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길목을 지금 가지고 싶어하는 대로 되게 강력하게 이번 전시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의 펄스트룩 행사에서 어떤 보여지는 것 중에 좀 특별한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미나이와 같은 강력한 AI 모델을 넣게 됨으로써 삼성이 뭔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다른 CES 관련된 제품이나 회사가 있다면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